자, 오늘은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 여기를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 이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농도의 변화, 그 다음에 압력의 변화. 물론 압력이 달라지면 부피가 달라지는 케이스도 있고 부피가 달라지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농도의 변화, 압력의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을 배울 거고, 오늘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평형이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근데 온도의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이동은 온도의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이동은 수식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 고등학생들한테 수식적으로 제안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온도를 높여주면 최대한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온도를 낮추면 최대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자, A가 반응을 해서 B가 되는 반응이 있다. 혹시 이런 반응이라면 A의 에너지는 100이고 B의 에너지는 300이다. 혹시 어떤 반응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해봤을 때 흡열 반응이라면 그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생성물 쪽으로 갈 거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반응물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요리 가면은 이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반응이 이런 상태에서 온도를 높였다. 온도를 높이면은 지금 주위의 온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러면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열기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이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B쪽으로 평형이 많이 이동한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근데 만약에 온도를 낮췄다. 주위의 온도가 매우 낮다.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면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서 주위로 열을 방출해주는 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다. 온도를 높이면 높은 곳으로 찾아간다. 이거 흡열 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고, 온도를 낮추면 낮은 곳으로 찾아간다. 이거 발열 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똑같이 생각을 하면 만약에 반응이 이런 반응이다. A가 에너지가 더 높고 B가 에너지가 더 낮다. 그럼 여기에서는 온도를 높이면 높은 쪽으로 찾아갈 거야. 그러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될 거고, 온도를 낮추면 낮은 곳으로 찾아갈 거다.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떤 반응에서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를 알아내고 나서 온도를 높였냐 낮췄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실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체크도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밑에 예를 보면 두 개의 NO2가 반응을 해서 N2O4가 됩니다. 반응식이 적혀 있는데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그럼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주위로 방출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써보면 두 개의 NO2가 발열 반응을 통해서 N2O4가 될 거고, 얘 에너지가 300이다. 얘 에너지가 100이다. 300짜리가 100짜리로 변하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에너지 200을 주위로 방출하겠네요. 발열 반응이라고 적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원래는 N2O4랑 NO2랑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다가 온도 높임이라고 줬지만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걸 온도를 높였는지 낮췄는지도 추정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자, 온도를 높였더니 NO2의 양은 증가했고 N2O4의 양은 줄어들었다. N2O4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됐네. NO2의 양이 늘어났네. 그럼 요거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온도를 높였더니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때 평형 상태, 여기서 다시 평형 상태. 근데 지금 여기에서 평형 상태가 바뀐 거는 온도에다가 변화를 줬어요. 자, 온도에다가 변화를 주면 평형상수 K, 평형상수 K, 얘는 K1, 얘는 K2라고 적어준다면 다른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는 평형상수 K1, K2의 변화가 전혀 없었는데 온도를 바꿔주면 평형상수가 바뀐다 이겁니다. 이것만 온도만 변화시켜주면 평형상수 값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실험 자체는 아마 밀폐된 용기에서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부피의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평형상수에 관한 식이 NO2 농도의 제곱분의 N2O4의 농도 이렇게 정의가 될 건데 여기서 요리할 때 N2O4의 농도가 감소했고 NO2의 농도는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분모의 숫자는 커졌고 분자에 있는 숫자는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K1, K2 중에서 이 K2가 K1보다는 작을 거야. 그래서 K1의 값이 K2의 값보다 큽니다. 온도를 변화시켜주면 평형상수의 변화가 나타난다. 다른 거 농도나 압력을 변화시켜도 평형상수의 변화는 없는데 여기에서는 평형상수가 K1보다는 K2가 더 작다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평형계의 교란을 일으킨 게 온도를 낮췄다. 자, 온도를 낮추면은 요 그림상에서 봤을 때 낮은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N2O4의 농도는 증가, NO2의 농도는 감소. 그래서 다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는데 이 평형상수가 K3라고 한다면 그러면 K2와 K3를 비교해보면 N2O4의 양이 분자에 있는 이 숫자가 확실히 증가했고 분모에 있는 NO2의 농도는 확실히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K3의 값은 분자 숫자가 커졌으니까 K2보다는 확실히 크겠죠. 자, 근데 K1과 K3를 비교했을 때도 아마 K1보다는 지금 실험의 결과상에서 K3가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K1에서의 분자의 숫자보다 K3에서의 분자의 숫자가 더 크고 K1에서의 분모 숫자보다 K3에서 분모 숫자가 더 작으니까 요거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K1보다는 K3가 더 클 거야. 그러면 평형상수가 K2보다는 K1이 크고 K1보다는 K3가 더 큽니다 라고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반응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었느냐, 정반응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정이냐 역이냐, 어느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자네들은 그 반응의 방향만 정확하게 추정을 해내면 된다. 자, 그러면 밑에 얘를 여기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봐라. 자, 위의 반응에서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온도를 낮추면 전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역반응이 우세하게 갈지 전반응이 우세하게 갈지는 이게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를 보고 판단해낼 수가 있다. 온도를 높이면 에너지가 더 높은 곳으로 찾아가고, 온도를 낮추면 에너지가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갈 것이다. 그게 핵심 포인트야. 자,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에 따른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자, 일단 온도가 달라지면 평형상수가 변합니다. 요거 일단 무조건 온도에 의해서 평형상수가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근데 부연 설명을 해놓은 게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 자, 발열 반응이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 에너지를 주위로 방출을 해줄 거니까. 그럼 A가 있고 생성물 B가 있으면 생성물 쪽으로 갔을 때 에너지가 더 낮아지면서 열을 방출해준다. 이게 발열 반응이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에는 온도를 높이면 높은 곳을 향하여 찾아간다. 역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평형상수가 감소한다.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고 평형상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온도를 높일수록 평형상수는 작아질 거고,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평형상수가 증가합니다. 평형상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평형상수식에서 A가 반응을 해서 B가 만들어내는, A가 반응을 해서 B가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체크를 해보면 평형상수가 커진다라는 것은 생성물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평형상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평형상수가 커진다라는 것은 전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반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형상수가 커진다라는 것은 전반응이 훨씬 더 우세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이 평형상수가 커진다라는 것은 전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근데 얘는 온도 낮추면 평형상수 증가, 온도를 높이면 평형상수 감소. 이거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전반응이 흡열 반응인 경우,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런 반응인 경우, 자, A가 반응을 해서 B가 되는 반응. 그러면 온도를 높여주면 높은 곳을 향하여 찾아가자.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니까 평형상수의 숫자는 커지는 거고, 온도를 낮추면 낮은 곳으로 찾아가자.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평형상수의 숫자가 감소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상수는 커지는 거고, 온도가 높을수록 전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형상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평형상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응인지 역반응인지를 잘 살펴보고 판단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뒷페이지로 한번 돌아볼까요? 뒷페이지로 가서 보면, 자, 얘는 조금 애매한 거긴 한데 잘 봐. 그냥 내용만 이해하면 돼.
염화 코발트 수용액이랑 염화 칼슘 수용액을 5ml씩 혼합을 해서 평형 상태인 보라색 수용액을 준비했습니다. 난 잘 모르긴 몰라도 야를 동일한 양 5ml씩 섞어주면 얘가 색깔이 보라색인가봐. 자, 그래서 여기에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얘가 보라색이야. 그러니까 처음 평형 상태 얘는 보라색이야. 얘가 보라색이래. 자, 근데 요거는 온도를 낮춰준 거고 여기는 온도를 높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온도를 낮췄을 때는 붉은색으로 변했고 온도를 높였을 때는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것만 봐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를 알 수가 없다고. 만약에 이런 문제 상황으로 나왔다면 요 밑에 여기에 있는 이 반응식 정도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줄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이거를 쳐다보니까 이 코발트 이온에다가 6개의 물이 들러붙어 있는 얘 육수화물 얘는 붉은색을 띠고 그 다음에 Cl- 이온들은 다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붙어 있는 물을 싹 다 뜯어내고 염화 이온들이 4개가 다 붙어 있죠. 물을 다 떼내고 자, 요런 반응이 진행이 되나봐. 요런 반응이. 그러니까 코발트 이가 양이온에 4개의 Cl-가 달라붙어 있으면 얘는 푸른색을 띠고 코발트 이가 양이온에 6개의 물 문자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 얘는 붉은색이 되나봐까지 이해하면 돼.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녀석이 있는 거고 붉은색과 푸른색을 섞어주면은 반반 섞였을 때가 뭐 보라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다. 근데 온도를 낮췄더니 붉은색으로 변했다. 요놈이 많아졌다. 그러면 역반응이 우수하게 진행이 되었다. 밑에 적혀있는 식에서. 그러면 온도를 낮췄을 때 역반응이 된다라는 것은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요런 그림이겠네. 그러면 얘가 코발트 H2O 6개고 얘는 코발트 Cl4겠죠. 물론 E- 얘는 E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면 온도를 낮췄을 때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높였더니 푸른색으로 변했다. 그럼 얘가 푸른색이니까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A 시험관은 얼음물에 넣었을 때 6개의 물 분자가 들러붙어 있는 얘가 증가하니까 붉은색으로 변하고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는 코발트 Cl4의 농도가 증가함으로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C에다 넣었을 때는 정반응이 우세, A에다 넣었을 때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에너지 다이어그램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거 누가 흡열이고 누가 발열인지는 우리가 반응식만 보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거 실험을 해보고 이게 흡열이고 이게 발열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반응식만 보고 온도 높이면 요리 갈 것 같은데 온도 낮추면 요리 갈 것 같은데 이렇게는 우리가 판단이 안 된다. 결과를 봐야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르 샤틀리에 원리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정성적으로만 정리를 하면 자, 농도를 증가시키면 그 농도를 다시 줄이는 방향으로,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 그러니까 분자 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농도를 낮추면은 다시 농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압력을 감소시키면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농도나 압력에서는 평형산수 K 값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온도를 변화시켜주면 K 값이 변한다. 온도를 바꿨을 때는 K 값이 변하는데 온도를 높이면 열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좀 더 높아지는 쪽으로. 온도를 낮추면 좀 더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온도를 낮추면 에너지를 흡수하기 어려우니까 정반응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쪽으로 평형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문제 좀 풀고 했어야 되는데 자, 뒤에 설명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문제를 한 4-5개 정도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학 평형의 이동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화학 평형의 이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학 평형의 이동을 판단하는 것은. 자, 내가 A 한 개랑 2개의 B를 넣어서 2개의 C를 만드는 생산 공정에 내가 있다. 그래서 나는 C를 만들어서 이 C라는 제품을 비싼 돈을 받고 팔아 먹을 거야. 서빈 오케이? C가 비싼 거야. A하고 B는 쌍을 빼고. 그러면 A하고 B 재료를 공장에다 투입을 해서 C를 생산해 가지고 C를 팔 건데, 그럼 어쨌든 C가 최대한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리저리 연구를 해봤더니 C가 생성되는 반응은,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더라. 흡열 반응이더라. 그래서 A 플러스 2개의 B의 에너지보다 2개의 C의 에너지가 좀 더 높았다. 이렇게 흡열 반응이더라. 그럼 내가 공장에서 작업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설계를 하려면 이 C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놓고 작업 공정을 돌리는 게 좋을까? 지훈아, 온도를 높이는 게 좋을까?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공정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 온도를 높이자. 최대한 온도가 높은 데서 반응을 하면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온도를 높여주면 정반응이 훨씬 더 잘 진행이 되겠죠. 그럼 얘는 우리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온도를 설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럼 C가 더 잘 만들어질 거니까. 근데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C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라 온도를 최대한 높였을 때 드는 돈하고 난방비하고, 아니야, 온도를 최대한 높일 때 드는 돈하고 그게 추가로 생성된 C의 양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보완을 해줘야 될 거고.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압력은 어떻게 할까? 반응 전에는 기체 분자가 3개인데 반응 후에는 기체 분자가 2개다. 그러면 3개의 기체가 2개로 변신한다. 그럼 여기는 압력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압력을 높이자. 압력을 높이면 분자 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평형이 우세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 169쪽입니다. 그 압력을 최대한 높여주면 정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 온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생산물 C의 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적어놓은 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개수 A 플러스 B랑 여기 있는 개수 C 플러스 D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크다면
얘가 더 크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4개가 반응을 해서 2개가 되는 반응이라면 아무래도 압력을 높여주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죠. 압력을 높이면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은 최대한 압력을 높여서 진행을 해라. 그럼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갈 거다. 자, 그 다음에 얘가 2개가 반응을 해서 3개가 되는 반응이라면 압력을 높였을 때 분자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건 불편하겠죠? 그러면 얘는 압력을 최대한 낮추면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은 여기는 4개가 반응을 해서 4개가 되는 반응이라면 얘는 압력하고는 무관한 이야기겠죠. 압력을 높이든지 낮추든지 상관없이 정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는 동일할 것이다. 이 정도 느낌입니다. 크게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온도 조건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반응이 무슨 반응인지 모르겠으나, 안 적혀있냐? 누구만대로? 흡열 반응. 흡열 반응. 자, 만약에 온도 조건을 비교를 해보면, 자, 요 반응이 흡열 반응이었다면, 자, 요 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이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라면 A랑 B가 반응을 해서 C랑 D가 되는데 이게 흡열 반응이라면 온도를 높였을 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등률, 생성물에 대한 수등률이 높아집니다. 흡열 반응이라면 정반응이 잘 일어날 거야. 우리는 지금 정반응이 잘 되게 하는 게 목표야. 자, 만약에 발열 반응이라면 이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이라면 이렇게 최대한 잘 되게 해야 되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쪽으로 반응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졌을 때 수등률이 높아집니다. 온도를 높여주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다. 실컷 공장 돌리고도 완성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야. 앞부분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 오늘 단원 마무리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암모니아의 수등률인데 N2와 3개의 H2가 반응을 해서 2개의 NH3가 되는 반응이고 이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자, 요때 우리는 암모니아를 원활하게 생성하기 위해서 작업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발열 반응이다. 자, N2, 3H2가 반응을 해서 2개의 NH3가 되는 반응이다. 우리는 NH3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정반응이 최대한 우세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얘를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농업용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니까 정반응이 최대한 우세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려면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거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좋네. 온도를 대단히 높일 필요 없다. 온도를 낮춰서 실험을 하라. 공장 작업을 하자. 자, 그 다음에 반응 전에는 기체 분자가 4개고 반응 후에는 기체 분자가 2개다. 그러면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하죠.
그러면 압력을 높여주면 이 평형은 이 반응식에 반응 조건에다가 압력을 잔뜩 높여주면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수득률을 높일 수가 있다. 압력은 최대한 높여주는 게 좋겠고 온도를 낮춰주는 게 수득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압력을 높이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용기를 크게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적당한 압력이어야 될 거고 온도를 낮춰서 상온에서 반응을 시키면 너무 좋겠지만 상온에서 반응을 시키면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 그래서 시간이 역수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적당히 온도를 높이고 적당히 온도를 낮추고 적당히 압력을 높여야 가장 효율적인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다. 너무 온도가 낮다고 해서 수득률은 높겠지만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 한 400도씨에서 600도씨쯤 200기압 정도쯤에서 NH3를 만들어내는 공정을 진행을 했을 때 속도 면에서나 수득률 면에서나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틸렌의 수득률 C2H4 알코올 중에서 여기는 에탄올을 C2H4랑 H2O로 쪼개는데 인마의 이름이 에틸렌이야. 사실 에텐인데 에틸렌이라고 이거 화학 실생활 용어, 생활 용어 에틸렌. 자, 에틸렌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야.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져. 그러면 C2H5OH C2H4 플러스 H2O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반응이 가장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정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온도를 높여주면 정반응이 좀 더 잘 되겠네. 높은 곳으로 찾아가겠네. 그 다음에 기체 분자 1개가 반응을 하면 기체 분자 2개가 되니까 정반응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기체 분자 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죠. 그러면 기체 분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압력을 좀 낮춰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네. 온도는 높이고 압력을 낮춰주면 이 반응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에틸렌의 수득률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오세요. 자, 뒷페이지에서 보면 이것도 생활 속에서 생명 현상 내에서의 산소 공급하는 과정,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적혈관에 헤모글로빈의 산소의 양이 잔뜩 늘어나면 산소의 농도가 스스로 높아지면 어디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느냐? 폐에서 산소를 흡입을 하니까 산소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어차피 헤모글로빈은 있었는데 산소의 농도가 폐 쪽에서 스스로 높아지면 헤모글로빈의 O2 기체가 4개가 달라붙어서 정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 산소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다시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로 와보면 조직세포 쪽에는 산소의 농도가 낮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다시 늘려주는 쪽으로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산소 기체가 떨어져 나오겠죠. 그러면 폐에서 산소를 붙여가지고 조직세포로 와가지고 산소를 떨어뜨려주면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헤모글로빈은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온몸의 조직 세포에 산소를 보급을 해주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면 된다. 자, 다 뭐 이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적용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CaCO3 탄산칼슘은 달걀이나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이고, 탄산칼슘이 물과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하면 CaE 플러스랑 두 개의 HCO3 마이너스 이온으로 쪼개질 수 있다. 그럼 원래는 얘가 이렇게 돌멩이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조개 껍질이야, 조개 껍질.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이 얘야, 달걀 껍데기하고. 그 바다에서 얘가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바닷물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농도가 많아졌으니까 정반응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조개 껍데기가 바닷물 속에 녹아버린다 이거죠. 또는 조개 껍데기가 굉장히 녹아버리거나 아니면 혹시 얇아지겠죠. 그러면 이 조개나 어패류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고압 산소 치료. 자, 산소 농도를 잔뜩 높여주면, 산소 농도, O2 기체의 농도를 억수로 높여주면 O2가 물에 녹아있는 이온의 형태로 변할 거니까 혈액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 줄 수가 있다. 자, 이산화탄소도 고압으로 집어넣어주면, 농도를 높여주면 물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 수국의 색깔, 여름철 달걀 껍데기. 요거 이야기, 요거 중요합니다. 자, 요것도 정반응, 역반응 상황에 따라서 뭐 색깔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 자, 요 반응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암탉이 뭐 어쩌고저쩌고 난 모르겠고, 자, 봐라. 자, 어떤 반응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얘랑 그 다음에 얘가 동시에 다 서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번, 2번, 3번이 다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용기에, 또는 3번을 없고 1번, 2번만 적어 놓은 경우에 내가 이 놈을 산성 수용액에다가 넣었다. 잘 해석만 잘 해봐요. 칠판 보고 잘 따라와봐요. 산성 수용액에다가 넣어주면 산성이니까 H 플러스의 농도가 갑자기 확 증가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얘의 농도가 갑자기 증가했네. 그러면 이 두 번째 반응, 2번 반응이 요놈의 농도가 증가했으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인정? 그러면 내가 산성 수용액에다 넣어주면 갑자기 H2CO3 농도가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럼 첫 번째 반응식에서 얘의 농도가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첫 번째 반응식에서의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얘도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겠네. 그러면 얘가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내가 1번, 2번이 동시에 진행되는 어떤 용기에 산성물질을 주사를 해주면 갑자기 얘가 들어오면 얘가 증가할 거고,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할 거고, 얘가 증가하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수 있다. 두 개의 반응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면 얘가 증가했으면 결국 세 번째 반응식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얘가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얘도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랬더니 그러면 달걀 껍데기도 녹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우리가 해석을 잘 해주면 돼. 자, 근데 두 번째 어떤 실험에서는 얘를 염기성 수용액에다가 넣었다. 염기성 수용액에다가 넣어주면 염기성 수용액은 OH- 이온이 잔뜩 들어있는 거고 얘가 여기에 있는 H+랑 반응을 해서 물이 되어버리겠죠. 아, 그러면 내가 염기성에다 넣었더니 뜻하지 않게 H+가 전부 다 없어져 버렸네. 그럼 얘가 없어졌으면 이 두 번째 반응식은 얘를 다시 생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두 번째 반응이 정반응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반응이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H2CO3의 농도는 감소하게 되고 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네요. 얘가 감소하면 다시 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반응이 진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세 번째 반응식도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내가 어떤 변화를 줬을 때 그게 같이 딸려있는 다른 반응식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예측이야.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설명한 김에 요거 관련되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거부터 요거 비슷한 문제부터 하나 풀어볼게요. 자, 179쪽에 14번 이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9의 변살타.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이 문제 14번에. 자, 이런 식으로 반응식이 두 개가 적혀 있고 요런 반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소량의 산이 유입이 되면 얘의 농도가 증가하면 얘가 많아졌네 갑자기. 그럼 두 번째 반응은 역반응 진행될 거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H2CO3가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반응도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생겨나네. CO2가 생성이 되네요. 기억폭이 맞고. 그 다음에 소량의 염기가 유입이 되면 이 H+를 제거하겠죠. 염기 OH-가. 그러면 두 번째 반응 정반응이 되고 그러면 얘의 농도는 감소. 얘의 농도가 감소하니까 첫 번째 반응도 정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정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염기가 투입이 되면 정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얘는 감소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에 요 반응이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얘는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는 거야. 증가할 일은 없어요. 요 반응 때문에. 그 다음에 호흡이 빨라지면 호흡이 빨라진다는 거는 내가 지금 열심히 산소 기체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부지런하게 밖으로 빼내주는 거죠. 그러면 호흡이 빨라지면 CO2의 농도가 감소. 그러면 이 반응이 역반응. 그러면 얘가 줄어든다. 그럼 얘도 감소. 그러면 이 반응도 역반응. 그러면 둘 다 역반응이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HCO3의 농도도 감소. 얘가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니고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자, 그 옆에 있는 12번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스타트. 12번 문제. 평형상수, 온도의 변화에 따른 평형상수. 자, 요런 문제가 있다. A랑 두 개의 B가 만나서 두 개의 C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평형 상태였고 온도를 변화시켜 준 후에 다시 평형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거는 T1의 온도가 T2의 온도보다 더 높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온도가 좀 더 높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한 50도다. 얘는 온도가 낮다. 20도다. 내가 그렇게 생각만 할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50도일 때의 평형상수는 1이고 20도일 때의 평형상수는 2다. 평형상수의 숫자가 커졌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평형상수의 숫자가 커졌다라는 것은 이 평형상수식 A 농도, B 농도의 제곱 분의 C 농도의 제곱인데 이 숫자가 커졌다라는 것은 C의 농도가 증가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와 B의 농도는 줄어들고 C의 농도가 증가해야 이 숫자가 커질 거잖아요. 평형상수의 숫자가 커졌다라는 것은 정반응이 요때보다는 정반응이 좀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서 커졌다. 여기다 적어준 게 더 적절하긴 하겠네요. 정반응이 우세했다. 그러면 가에서 나로 될 때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한다. 근데 온도를 낮췄더니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된 거다. 그러면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이거겠네. A 플러스 2B 화살표 20. 온도를 낮췄더니 낮은 곳으로 찾아갔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다. 온도를 낮췄더니 정반응이 우세했다. 그럼 내가 에너지가 더 높았는데 에너지가 더 낮은 쪽으로 왔으니까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했겠네요. 얘는 발열 반응이네. 그 다음에 지금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다며 서빈아. 맞나? 그러면 반응 전에 기체 분자수 몇 개고? A 하나에 B 몇 개? 2개. 그럼 토탈 3개가 반응 후에는 2개 됐죠. 근데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며. 그럼 이 반응이 진행되면 기체 분자수는 줄어들겠네요. 반응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러면 얘는 정반응이 진행되면 될수록 기체의 전체적인 몰수는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가에서 나로 할 때 기체의 분자수, 몰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몰수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디귿 보기가 맞는 말이 되겠죠. 기체 분자수가 감소할 거니까 가일 때의 분자수가 나일 때의 분자수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맞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178, 179 싸그리 열심히 잘 풀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181쪽에 남바 4번이 아니라 6번 181의 6번 요거 한번 풀어봅니다. 181의 6번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A랑 B가 하나가 반응을 해서 C를 만들어내는 반응이다. 그리고 T1, T2인데 T1보다는 T2의 온도가 더 높네요. 그리고 1리터 강철 용기니까 얘는 부피는 변하지를 않겠네. 자, 그리고 A의 제곱 B 분의 C, 요 수치는 결국 평행상수 K의 수치와 같네요. 평행상수식이네. 자, 두 개의 A가 반응을 한다. 이 A 플러스 B 화살표 C. 자, 그러면 얘는 평행상수 K고 T1에서 T2로 변했다. 얘는 온도를 좀 더 높여준 거지. 그러면 T2가 좀 더 고온이고 T1이 저온이다. 그럼 온도를 높였더니 평형상수 K 값이 줄어들었죠. 평형상수 K 값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온도를 높였을 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평형상수가 커지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 거고, 평형상수 값이 줄어들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었네. 온도를 높였더니 역반응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얘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이겁니다. EA, B, C. 온도를 높였더니 역반응으로 갔다. 그러면 300 에너지, 100 에너지, 300짜리 100 되면 주위로 200의 에너지 방출해 주겠네요. 100짜리가 300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네요. 역반응이 진행됐다. 그러면 이 반응의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이게 맞는 말이고, 정반응으로 갔을 때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이건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T초에서 전체 기체 양분의 C의 양 T1, T2. 자, T1을 보면 요 평형상수 값 자체가 T1일 때가 더 크지? 그러면 T1일 때는 C의 농도가 크겠죠.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어 있겠지? 그러면 C의 양은 결국 이 평형상수식에서 T1일 때가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되었으니까 T2일 때보다는 더 클 겁니다. 그럼 니은목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C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야 될 거고,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평형상수 K가 크면 클수록 생성물은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C의 수동이율은 T1일 때가 더 크다. T2일 때가 더 큰 게 아니고 T1일 때가 더 크다. D 보기가 좀 섭섭하네요. 둘 다 어차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T1일 때 정반응이 더 잘 되냐를 물어본 거고, C의 농도가 높으냐를 물어본 거고, C의 수등율도 어쨌든 C가 많이 만들어졌냐를 묻고 있는 거니까 D 보기가 같은 보기야. 그래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어요.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와보세요. 184쪽에 4번 문제. 184의 4번 문제. 스타트. 풀었냐? 언제 풀었냐,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 풀었냐? 자, 오케이. 그러면 농도 변화되는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7에 13번. 187에 13번. 스타트.
자, 13번은 A와 B가 반응을 해서 문제에서 A랑 B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C가 되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 정반응이 발열 반응입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나중에 온도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자,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자, 그러면 얘는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적어보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A 더하기 B 2C 이렇게 에너지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처음에 얘를 2몰, 2몰, 2몰을 넣었다. 근데 누군가를 첨가를 했더니 A는 1.8, C는 2.4. 요 둘이는 타당한데 얘는 말도 안 되게 숫자가 커졌죠. 그러면 얘는 1.8, 얘가 0.2 감소. 그럼 얘는 0.4 증가해서 2.4. 그러면 얘도 0.2가 감소해서 3.2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그러면 원래는 3.4였네. 그러면 여기에 추가된 게 1.4몰을 추가해서 0.2 감소하면서 3.2가 된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넣어준 X는 B다. B고 정확하게 B는 1.4몰을 추가했네요.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서 평행상수 K를 구하자면 지금 나는 여기에 부피를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부피가 크게 상관없는 세팅을 해놨어요 지금. 자, 그러면 얘의 부피는 몰라요. 부피는 V, 부피는 V라고 치자. 그럼 이때의 평행상수 K는 A의 농도 V분의 2 곱하기 B의 농도 V분의 2 분의 요노마 농도의 제곱 V분의 2 농도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다 약분이 돼버리고 평행상수 K가 1이죠.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상황은 부피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얘가 평행상수 K가 1이야. 근데 여기에서 물질만 추가한 거고 온도의 변화가 전혀 없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평행상수 K 값은 1이다. 온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까 평행상수 값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나에서 평행상수 K는 1이다. 기억보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보기를 보면 디귿보기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조건 변화를 보면 얘가 0.2 증가해서 2.0이 되고 얘도 0.2 증가해서 3.4가 되고 얘는 0.4 감소해서 2.0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변화를 줬을 때 얘는 역반응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역반응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은 요렇게 진행이 됐네요. 요렇게 진행이 됐네요.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갔다.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 그러면 이 조건 변화는 온도를 높였을 겁니다. 온도를 높이니까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치우치겠죠. 저 변화는 온도를 높여준 거다. 그러면 역반응이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온도는 나에서 다보다 높으냐? 아니야, 여기 온도를 더 높여준 거야. 나의 온도가 더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럼 디귿보기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와보세요. 뒤로 와서 189쪽에 6번
189쪽의 6번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탑. 우리 안 보고 있어. 고장나서? 자, A가 반응을 해서 B와 C가 되는 반응입니다. 자, A가 반응을 하면 B, C가 되는 반응이고 평행상수 K는 50분의 1이라고 적혀있다. 자, 그러면 내가 최초에 이 용기에다가 A만 넣었어요. A만 0.2몰 넣었고, 그러면 반응이 진행이 되면 요 놈아 A의 몰수는 0.2 마이너스 X몰, 얘는 X몰, 얘는 X몰일 거야. 그래서 반응 전의 총몰수는 0.2몰이고 반응 후의 총몰수는 0.2 더하기 X 몰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식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몰수하고 부피는 비례하겠죠? 그러면 0.2몰일 때의 부피를 8이라고 한다면 0.2 더하기 X몰일 때의 부피는 얼마냐? V다 이거죠.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 마련합시다. 그럼 요리 곱하면 0.2V는 여기 곱하면 1.6 플러스 8X 식이 좀 짜증나니까 양변에 5배씩을 해주면 V는 요거 5배를 하면 8 플러스 40X V는 8 플러스 40X라는 식도 하나 활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의 평행상수도 어차피 50분의 1이니까 요 상황의 평행상수는 0.2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부피 V는 V 대신에 요걸로 갖다 대자고 그러면 40X 더하기 8 얘도 40X 더하기 8 40X 더하기 8 부피분의 몰수 이게 다 농도가 되겠죠. V 대신에 야를 갖다 대기 위해서 비례식을 먼저 구해 놓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 평행상수 K는 40X 더하기 8분의 0.2 마이너스 X 40X 더하기 8분의 X 곱하기 40X 더하기 8분의 X는 50분의 1 이거 하나 약분을 해주면 요거 두 개 곱해가지고 분모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40X 더하기 8 곱하기 0.2 마이너스 X 분의 X 제곱은 50분의 1 이렇게 수식 그대로 적어갑니다. 자, 그럼 대각선으로 곱해보면 50x의 제곱은 요거 8x 요거 마이너스 40x의 제곱 요거 1.6 요거 마이너스 8x 오케이 8x 마이너스 8x가 다행히 날라갔네요. 그럼 요거 넘기면 90x의 제곱은 1.6 x의 제곱은 90분의 1.6 90분의 1.6이면 얘는 10분의 16 10분의 16이면 900분의 16 그럼 x제곱이 900분의 16이니까 그리고 x는 지금 플러스 값이니까 x는 30분의 4 x는 15분의 2 x는 15분의 2 이걸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또 여기서 x가 15분의 2라는 거는 V가 결정이 나겠네요. 자, 얘가 V가 8 플러스
V는 8 플러스 40x인데 x가 15분의 2니까 약분하면 3 8 3분의 16 3분의 24 더하기 3분의 16 해주면 V는 3분의 40. 그럼 니은보기 오케이. 3분의 40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기억보기. 기체의 몰수가 가와 나에서 같으냐 이거 볼 필요도 없죠. 가에는 A만 있었는데 정반응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기체의 몰수는 증가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의 농도를 구해야 되는데 X가 얼마냐? 15분의 2야. 15분의 2. 부피 V는 3분의 40이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그럼 반응 후에 A의 몰수는 0.2 마이너스 15분의 2. 요거 10분의 2. 15분의 3 빼기 15분의 2. 오케이. 15분의 1. 자, A의 몰수는 15분의 1몰. 그 다음에 부피는 3분의 40리터. 3약분하면 5. 요 상황에서 얘의 몰 농도가 200분의 1몰 농도. 나에서 평형 상태일 때의 농도가 200분의 1몰 농도. 근데 나는 지금 이 그림 상황은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흡열 반응이야. 그럼 온도를 높인다라는 것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네.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 A의 농도는 낮아지겠네요. 근데 200분의 1몰 농도보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농도가 낮아지겠네. 어떻게 틀렸?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